오늘은 유니콘 하우스 파이널로 가는 마지막 관문 1대1 데스매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현재 각 하우스당 2팀씩 총 8팀이 생존해 있는데요. 오늘 이 중에 절반인 4팀이 탈락하게 됩니다. 한 하우스에서 2명 이상의 탈락자가 나올 경우 하우스 멘토 역시 파이널로 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라운드로 올리자. 그거 말고는 어떻게 또. 면접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선택받길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저도 드디어 제 밥값을 할 수 있게 됐구나라는 마음에 오늘은 꼭 살아남아서 2팀 다 파이널로 간다. 허들을 모르셨어요? 의외로 시간 낭비를 많이 하셨다. 도대체 왜 고대표 순화를 뭘로 잡고 있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대1 데스매치에서 한 팀이 발표를 마치면은 라이벌 하우스의 멘토와 참가자는 상대를 견제하거나 공격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라이벌 질의응답 시간이 3분 이내로 주어집니다. 우리 고객의 락인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작은 타겟만으로 이런 고민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경쟁자들과의 차별적인 요소를 두기 위해서 어떤 좀 노력을 하셨어요? 2개의 팀씩 총 4개의 라운드로 진행되는 1대1 데스매치. 이제 대결 순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성장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승부 1대1 데스매치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희는 대표님 먼저 질문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라이벌 질의응답은 대표님들이 먼저 하고 제가 뒤에 할게요. 향후가 어떤 마케팅을 통해 스케일업 할지에 대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특성 때문이기도 한데 저희는 뭔가 사람들이 당당하게 힘낼 수 있는 자기 어떤 성장기를 좋다. 너무 좋다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좋다. 사람들이 좀 내밀하니까. 유니콘 하우스 파이널 라운드로 향하는 마지막 미션 1대1 데스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를 맡아주실 특별 심사위원단 7분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요.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걸 얼마나 빠른 실행력으로 검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우리만의 경쟁 우위를 만들었는지 그 포인트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했을 때의 모습과 실제 모습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었고 그걸 얼마만큼 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시켜 놓으셨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투자 심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동안에도 지표가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그 성과가 보이는지 그걸 좀 집중적으로 저도 보고 싶습니다. 내가 돈을 넣어도 되겠다 싶은 그런 스타트업에 베팅을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선행 지표를 찾았냐를 중점으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서 미션을 달성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결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 리텐션 퍼널 지표
맞대결을 하는 팀인데요. 아루와 한다러스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발표 순서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고 싶으세요? 나중에 하고 싶으세요? 먼저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하고 싶으세요? 뭐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상관없다. 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손에 있는 건 최경희 하우스 소풍 벤처스입니다.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발표를 보실 때 서로의 서비스를 콜라보해가지고 미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3주 동안 어떻게 성장했을지 궁금한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 벤처 파트너님이시기도 하셔가지고 네, 오늘 또 같이 도움 주신다고 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사무실 너무 좋은데요? 네. 저희 그 팀이 일하는 공간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사실 마케팅 쉽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아무런 그런 액션을 안 했는데도 항상 반응이 좋았고 CPA도 좋게 나왔고 그리고 나서 많이 전화를 돌렸거든요. 성인 대상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들에. 근데 마케팅 진짜 어려워. 진짜 나 뭐 다음엔 절대 안 해.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운이 좋았구나. 그래서 이걸 일반적인 모두가 볼 수 있는 컨텐츠와 같게 생각하고 보시지 않도록 우리는 좀 다른 판단의 기준을 잡도록 잣대를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영역을 약간 그럼 뭐라고 매핑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 용어 전문가거든요. 뭔가 이렇게 워딩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볼게요. 근데 섹스테크가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 있네. 섹스테크 스타트업 하니까. 실리콘밸리에선 이미 쓰는 용어가 그러네. 저희 발표에서도 나왔어. 섹스테크 기업 연간 30%씩 성장. 네, 그럼요. 포브스가 인정한 하나의 시장인데. 컨텐츠, 에듀 관련된 게 있잖아요. 이 영역 안에. 그중에 우리가 요 가운데 있고 정말 여기는 아무도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대놓고도 할 수 없고 우리로 이게 다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그 특이한 영역임을 사전에 깔고 시작하지 않으시면 진짜 한다러스랑 고지 그대로 비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루의 대표 이명진입니다. 아루는 여성에게 필요한 성 지식을 제공하는 플랫폼 자기만의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누적 200개의 성지식 컨텐츠를 바탕으로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섹슈얼 컨텐츠 그리고 성지식을 편안하게 나누는 지식 나눔 커뮤니티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앞으로의 목표는 섹스테크를 주름 잡는 하나의 버티컬 커머스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의 추후 목표입니다. 물론 허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앱 청소년은 가입 불가능합니다. 앱에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심사도 정말 많은 리젝을 받았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허들에도 너무나 잘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구독자 1만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션 은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인사이트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은 효율적인 그 아이템을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성 관련된 아이템을 하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효율이 좋은 아이템을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했고 이번 미션 기간 내는 집중하지 않기로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인플루언서 분들께 컨택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인플루언서 분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은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바로 실행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더 현실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전략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는 웹업체 콜라보였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통화의 마음과 모달 배너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단순히 모달 이동만으로는 서사가 쌓이지 않아 가입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널 개선을 위한 기능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2주 만에 빠르게 검색 기능과 큐레이션 기능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료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섹슈얼 ASMR, 섹슈얼 낭독의 밤을 오픈했습니다. 마지막 주, 이제는 진짜 성과를 낼 때가 됐습니다. 2주간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전략을 현실적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동안 2주 동안 준비했던 MBTI 요양 테스트를 릴리즈했고 그리고 우리를 이미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를 해줄 수 있는 인플루언서에게 직접 컨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가입 고객을 구매 전환을 할 수 있는 액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주 전주 대비 284%의 구매자가 늘었고 매출액도 220% 성장했습니다. 가장 유입, 가입, 구독 모두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건 저희가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허들이 많다 보니 그 허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콜라보도 재밌었는데요. 가입 전환 비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얻은 인사이트는 저희가 단순히 섹슈얼만이 아닌 여성이나 책, 디자인, 커리어라는 키워드로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널 개선으로 행동했던 리난 기능 업데이트인데요. 검색 큐레이션 릴리즈 후 11일 유저 리텐션이 19%에서 44%로 크게 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넘어야 될 섹테크의 길은 굉장히 좀 험난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저희가 힘들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코어 유저분들이 있기에 그 길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 힘차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준비했고요. 저희 같이 콜라보를 한 우리 준영 대표님도 질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좀 근원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까 스스로도 말씀하셨지만 성인 여성, 그것도 이런 성지식이 필요한 주로 20대, 30대의 타겟을 노려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 유저를 또 늘린다는 거는 저는 정말 근원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과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작은 타겟만으로 이런 고민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 시장 규모는 그렇게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타겟하고 있는 군이 20, 30대 여성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에는 이런 가치를 공감해주는 분들이 입소문을 탔을 때 그 마케팅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한다로스랑 콜라보를 하면서 이제 저희 유저분들이 참가하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던 부분이 저희가 콜라보를 하면서 느낀 건데 사실 이런 게 잘 되려면 바이럴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콜라보한 거는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근원적인 문제였네. 이걸 딱 질문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섹슈얼한 컨텐츠다 보니까 나에게 필요한 컨텐츠이기는 하지만 이 컨텐츠를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 소비하고 있어, 내가 이 서비스를 쓰고 있어 라는 거를 좀 당당하게 오픈하기에는 조금 어려워하는 지점들이 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 서비스를 잘 쓰고 있어 라는 걸 노출하기 꺼려 한다면 이 지점에서의 좀 어떤 확장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섹스테크 업계 모든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가장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저희보다 더 유명한 성인용품 업체들도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저희보다 작습니다. 저희는 한 2,500명 정도의 팔로워가 있는데요. 그분들은 저희 그 계정 내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저번 1차 미션 때 고객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이거 스토리에 직접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자기만의 방을 이용한다는 것이 뭔가 멋있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그런 걸 키워나갈 수 있는 회사가 저희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가망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라이벌 질의응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후공팀 한다러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퓨처플레이가 투자한 인프리메드라는 회사의 오피스에 와 있어요. 네. 미국에서까지 뭐 마치 아이언맨이랑 제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당연히 뭐 미국이 아니라 뭐 달나라에 갔어도 대표님하고 얘기해야죠. 네네.
확장 가능성에서는 저희가 콘텐츠를 담는 그릇이 된다라는 점을 어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배치하는 이유는 아루가 굉장히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콘텐츠이지만 결국 한다러스에서 이 여러 가지 브랜드의 좋은 콘텐츠들을 저희가 다 담아낼 수 있다라는 어떤 상위 개념의 스케일로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라보를 해서 결국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아루 같은 걸 여러 개 넣을 수 있는 수십 개, 수백 개, 수만 개 넣을 수 있는 그릇이야. 이 메시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좀 매출과 관련된 것이 어쨌거나 핵심 경쟁 지표이긴 하니 이 부분을 좀 더 극적으로 드러낼 방법이 있을까? 얼마나 효율성을 가지고 우리가 유저를 유입했는지, 그래서 매출이 절대적인 수치가 낮다고 하면 다른 지표로 오히려 더 강조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저희는 발표에서 사업 모델의 확장성을 강조하는 게 결국 가장 중요하고 영역 제한 없고 그 덕분에 이제 플랫폼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를 미션 결과를 발표하시는 과정에서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저는 콘텐츠 제작이 우리는 유저에 의해서 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확장성의 직접적인 그 부분 관련 지표 같이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화이팅! 한 달 동안 온라인에서 함께 자기 개발하는 커뮤니티 한다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다러스는 결심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심 30일의 기록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 개발 분야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신청을 하시면 날마다 다른 미션을 받고 그것을 SNS에 포스팅하고 그런 것들을 인증하면서 동료들과 나누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두 번째 미션은 실행력과 잠재력을 증명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유료로 얼마나 전환을 시킬 수 있느냐 동일한 기간에 고객 인터뷰를 통해서 만족감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진행 기간 21일이었지만 실제로 저희가 경쟁 지표를 결정하고 나서는 약 2주라는 타이트한 기간 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의 미션 결과 제한된 시간과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최대 매출과 전환율 상승을 이루어냈습니다. 직전 동일한 기간 대비 400% 성장한 100만 원의 매출을 내게 되었고 유의미한 점은 모객을 단 이틀밖에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초반 10일 대비 후반 10일 유입수가 174% 증감하였고 결제수 221%, 전환율 30% 증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미션에서는 고객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2주 동안 200명의 고객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찾은 우리 회사의 문제는 너무 많은 페르소나, 너무 많은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똑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해법은 단 하나의 목표 고객을 정하고 한번 달려보자. 이미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스타트업에 있는 업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에 진심인 사람들의 성장 치유의 시간 작심 3일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여러 유명 연사들을 빠르게 섭외를 하였고 나의 일 찾기, CEO로 살아남기, 스타트업 주니어로 살아남기 8개를 오픈했고 2개는 폐지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굉장히 뾰족하게 타겟을 잡았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명확한 타겟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힌트가 됐습니다. 5일 만에 8개 프로젝트 하면서 명확한 타겟을 통해서 여러 효과를 얻었고 인증률과 만족도를 매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다는 인사이트를 얻게 됐습니다. 저희는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들이 다른 사람들이 대체되어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확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루와도 콜라보를 했는데요. 저희는 한 달 땡땡, 한 달 땡땡 이런 식으로 여러 서비스 브랜드와 함께 확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점진적 성장을 위해서 이번에 엑셀 레벨 1을 배웠다면 다음에 레벨 2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계단식 연계성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바로 빠른 실행력과 저희 하우스팀의 전문가가 같이 있었기 때문이고 앞으로 저희가 초기 고객을 결정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씬에 이미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이런 협업과 축적이 되는 구조를 계속 확장할 예정이고 유니콘 하우스를 통해서 고객 소통을 하고 제품을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모든 교육 서비스에서 자기 스스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이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커뮤니티를 서포트하는 커뮤니티가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벌 회사에서 질문하는 시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질문한다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다러스는 경쟁사가 좀 비슷하게 많다는 느낌이 받는 것 같아요. 허들이 낮다. 네, 맞아, 그치. 허들이 낮지. 트레발이나 인미 등에서 한다러스와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론칭하신다면? 저희 아루 팀과 한다러스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한다러스는 굉장히 많은 고객군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허들이 좀 낮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트레발이나 민미나 그 이외에 뭐 카카오 프로젝트 100 같은 유사한 대체 서비스들이 굉장히 또 마켓에 많은데 우리 고객의 락인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트레바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한다러스는 온라인에서 빡세게 3일, 7일, 30일을 하고 나서 온라인으로 다시 만나던 오프라인으로 다시 만나던 하는 확장성에 있어서 유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다러스가 그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것은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 간의 연결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동료 학습이 가능해서 인증률이 높고 그들이 계속 한다러스에서 남을 수 있는 그런 찐팬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근데 대표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입과 그 결제는 홈페이지에서 하고 한다러스 미션은 카카오톡을 하고 마지막에 저희가 그 만남은 줌으로 하고 그리고 인증은 SNS로 하는 게 다 분리가 되어 있었던 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혹시 플랫폼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좋은 교육 컨텐츠가 많고 앱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달에 새로운 앱을 얼마나 다운받을까 그리고 새로운 앱을 다운받아서 얼마나 자주 재접속을 할까. 하지만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주 눈에 보이고 내 손 가까이에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자주 알림이 오는 것입니다. 가장 좀 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이미 가장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가고 5분마다 확인하는 카카오톡의 사용자들의 어떤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다러스는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이 노하우를 그대로 IT 솔루션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지금 펀드레이징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고 내년 3월쯤에 되면은 이제 앱을 출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이제 심사위원분들의 질의응답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판단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이거 진짜 역사적으로 없었던 케이스 같아요. 아루 팀에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제가 발표를 보면서 조금 놀랐는데 허들을 모르셨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엑셀러레이팅 하는 이 2달의 기간을 너무 허들을 넘는 데 쓰신 게 아닐까. 하우스가 바짝 붙어서 도와주는 중요한 시간을 들어오기 전에 미리 알고 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시간을 좀 낭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혹시 산부인과 가보셨어요? 네. 마케팅을 위한 산부인과를 가보셨어요? 아니 안 가봤습니다. 네, 고객의 니즈는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전혀 다른 서비스를 일반 어플리케이션이랑 동일하게 마케팅을 하려고 했다라는 노력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리치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음부 세정제가 1년에 300억 넘게 팔거든요. 네, 그 시장이 300억 넘는 시장이 살아있고 그 고객들이 살아있는데 전혀 따라가지 않으셨다. 그리고 의외로 시간 낭비를 많이 하셨다. 그리고 굉장히 큰 시장이고 굉장히 명확한 고객이 있고 당연히 가야 되는 곳을 아직은 못 가셨고 이 많은 시간 낭비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루 대표 약간 기죽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만의 코어 유저를 모으는 게 그동안의 1년의 목표였고 그 컨텐츠를 바탕으로 성장을 하는 마케팅 그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소통팀에서는 인플루언서한테 컨택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거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게 단기간에 되지 않는다는 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전략을 수정하고 우리의 유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빠르게 바이럴을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한 해결책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고 커브가 좋긴 하지만 사실 너무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시간이 더 주신다면 그 잠재력 있는 그 서비스로 성장 지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네, 아루한테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자기만의 방은 자기만의 방을 서비스하고 있는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초반에 질문이 아루한테 집중됐잖아요. 이건 관심이 많다는 거고 그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라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쫙 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좀 승부수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은 했고요. 아루한테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얼마 받고 싶으세요? 네? 얼마 받고 싶으세요? 어떤 걸?
투자요? 저희 50억 밸류 내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퀴지션에 얼마 정도까지 쓰실 수 있으세요? 죄송한데 애퀴지션이 액퀴지션. 저렇게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저렇게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유저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까지 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 1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채널을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채널은 인플루언서이고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인플루언서와 협업해서 저희 가치를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은 저희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성인용품, 월경용품을 만드시는 쪽이 사실 더 심하게 겪고 있었고 역으로 저희한테 컨택해 주시는 분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어떻게 마케팅하고 브랜딩 해야 되는지. 근데 저희는 그걸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가 컨텐츠를 바탕으로 유튜브나 SNS를 운영하여 인플루언서가 되고 그들의 물건들을 담을 수 있는 커머스 플랫폼이 되는 것이 마지막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다러스 팀은 기본 가설이 한 달 동안 뭔가 지켜서 나아진다라는 게 기본 가설인데 그걸 3일로 일단 줄이셨잖아요. 테스트 하실 때. 그러니까 이걸 3일로 줄인다라는 거는 기본 가설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가설의 변화예요. 왜냐면 3일이어도 되는 거네. 그러면 사실 회사 이름도 3일어스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 가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 회사의 가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 뭔가를 해내는 것. 그래서 원래는 저희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해서 그걸 끝까지 하게 하는 것이 저희 핵심 가설이었는데 고객의 보이스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본인의 고민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0일이라는 허들 때문에 질에 겁먹어서 참여를 못할 바에 3일이나 7일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접근 가능한 버티컬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루란 팀은 살짝 제가 조금 대변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심사위원 분들 중에 아루가 뭘 잘못했는지를 보는 심사위원들은 있어도 왜 필요한지를 이렇게 아시는 심사위원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거는 여성들이 느끼기에 정말 없다, 필요하다. 하지만 조금 제가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니즈를 가진 사람들과 그들이 모여 있는 직군이 있는데 지금 아루가 하고 있는 거는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좀 작사를 던져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작살이 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디파인이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작살을 어디에 던져야 될지는 스스로 가지고 계신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20대 초중반 중에서 그 지식에 대한 커리어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그 엑기스를 보고 싶은 브로드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브로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못 말했네요. 그물입니다. 결정을 앞두고 이제 심사위원분들 고민이 깊어 보이는데 멘토들이 짧게 어필할 수 있는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사를 듣고 저도 하우스에서 왜 이런 방향으로 더 고민하지 않았는가라는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던 이런 컨텐츠 앱이라던가 스타트업들이 이제까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는데 아루가 굉장히 니치한 영역을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아루한테 굉장히 큰 표를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루가 가진 그 허들과 한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저도 초기에 같이 좀 헤맸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루는 놀랍게도 팀원 전원이 4명뿐이 되지 않는 팀입니다. 그 4명이 1년 동안 약 200개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까지 유료 고객을 만들었고 월 단위 정산 이외에 따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그 업셀링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아직 초기 팀이기 때문에 전무한 상태에서 이 정도의 그로스를 만들었다는 거는 아루 팀에겐 굉장히 챌린징한 도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잘 또 저희 하우스랑 같이 또 학습하다 보면 다음 미션에서는 충분히 생각하시는 것 이상의 그로스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필을 하려면 서서 해야죠. 편안하게 앉아서 어떻게 어필하겠습니까? 네. 멋있고 잘생기신 심사위원 여러분 앞에서 이 프로그램 이름이 유니콘 하우스잖아요.
그럼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스케일러빌리티.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저 스스로도 제가 나이가 많지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와의 싸움에서 지는 거죠. 근데 이런 지적인 영역에서의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도구가 과연 있었나.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지적인 사람이 되는데 지원을 주는 정신의 눔 같은 서비스가 있었는가. 전 이거는 전 국민 모든 인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미션 자체가 저는 성장을 자동화하고 기계화하는 힌트를 얻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는데, 아루는 진짜 아쉽게도 우리의 찐팬, 우리 내부의 콘텐츠 생산력 여기 집중하셨는데, 한다로스는 외부에서 그 힌트를 숫자로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다. 오펜딕스를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도 맞고 더 스케일러빌리티도 훨씬 큰 회사가 어딜까요? 네, 여기 투표해 주시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유저가 유저 인플루언서입니다. 이제 파이널에 올라갈 스타트업과 아닌 스타트업을 결정할 시간입니다. 심사위원들 앞에는 두 하우스에 이름이 적힌 카드가 있는데요. 파이널 티켓을 주고 싶은 한 하우스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표 차이로 한다로스 합격을 하시게 됐습니다. 아루는 애퀴지션 루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서 제가 돈을 넣은다면 한다로스에다 넣겠는데 제 스웨트를 넣겠다면 아루에다 넣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다로스는 이렇게 한 달 동안 숙제를 하시는 동안 너무 쉬운 데서 답을 찾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조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스타트업 하우스 쪽에서만 고객들을 찾으셨는데 그분들은 워낙에 실천에 대한 준비가 빠방하게 되시는 분들이라서 우리가 확장을 나중에 할 때는 그런 분들 말고 저 같은 게으름뱅이를 좀 찾으셔서 이렇게 좀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루는 딱 우리가 목표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니즈를 어떻게 하면 해소를 시켜주고자 하는 모습이 저는 더 다가와서 제가 아루 쪽으로 한 표를 드렸었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에 멘토들의 힘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느꼈습니다. 네, 왜냐하면 두 분의 어필보다 멘토 두 분의 어필이 훨씬 더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 워딩을 잘 찾으시고 중요한 부분을 잘 찾으시면 좋겠어요, 대표님들이. 네. 1대1 데스매치의 승자는 류중희 퓨처플레이 하우스의 한다로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압승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진짜 쥐어짠 멘트까지 해서 겨우 이겼고, 그래서 저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쥐어짜가지고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기긴 이겼는데 지금 이긴 게 중요해? 약간 이런 느낌? 대단한 배틀이었다. 뭐 세상에 훌륭한 팀 굉장히 많지만 한다로스 역시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서비스이고, 그 다음에 지난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다듬어 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 내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확장 가능성, 그런 것들이 결국은 유니콘 하우스의 목적과 좀 잘 닿았지 않나 싶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너무 멋있다. 한 표. 네. 그러면 당해봐라. 장난 아니지. 진짜. 나 너무 쫄려. 나도 너무 쫄려. 나 생각보다 너무 나 근데 질문 듣고 내가 답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맞아. 근데 그게 막 진짜 뭐 진정해서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제 막 질문하시는데 그걸 왜 할 수 없었냐면요. 그게 왜 안 되냐면요. 막 이 얘기를 막 계속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디 블로그에 써야 되는 거야. 사실 오늘 심사위원 중에 한 분만 여성분이셨고 나머지가 남성분이셨던 게 저는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해서 보실 수 없었는데 핸드폰을 미리 준비해서 한 번씩 컨텐츠를 다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워서 조금 애매했던 게 아루팀은 뭐 오늘 발표 때도 얘기했지만 허들이 진짜 많은 팀이었고 그 퍼넬을 개선할 수 있는 조금 일반적인 방법론이 먹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변명 아닌 변명이죠. 우리는 참 많은 허들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그동안의 고생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쉬쉬하거나 금기했던 음지에 있던 성이라는 컨텐츠를 굉장히 트렌디하고 힙하고 예쁘게 콘텐츠로 만드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이 섹스테크 스타트업 굉장히 새로운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인 만큼 처음에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리딩 회사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